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빛이다. 빛은 공기도 물도 어떤 매질도 필요 없이 진공 속을 스스로 가로지른다.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들리지 않지만 빛은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든 닿을 수 있다. 이 단순한 진실 하나가 물리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 연어.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속도를 절대 상수라고 불렀다. 이 말은 시간이나 공간 등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직 빛의 속도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간과 공간은 빛에 따라 휘어지고 느려진다. 결국 우리가 믿었던 절대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빛의 속도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대성이론의 핵심이며 현대 물리학을 바꿔놓은 출발점이다. 이 개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빛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 퍼진다.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마치 인간의 의식과 같다.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순간에 과거를 떠올릴 수 있고 상상 속에서 미래를 탐험할 수도 있다. 물리적 이동 없이도 우리는 기억 속 장소로, 먼 대륙으로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빛이 우주의 척도라면 의식은 그 빛을 해석하고 방향을 정하는 존재다. 이 둘은 닮아 있다. 자유롭고 경계를 넘으며 스스로를 확장한다. 양자역학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인식하는 순간 단 하나의 지점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관찰자 효과다. 즉, 관찰하는 의식이 현실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면 실체란 결국 마음이 만든 영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과학자뿐 아니라 철학자, 성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고대의 성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의식이다. 그들은 말한다. 의식은 물질보다 빠르고 더 깊은 세계에 닿아 있다. 중력을 거스르고 순간이동을 하며 물질을 바꾸는 이들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다. 의식은 물질의 규칙을 초월할 수 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하지만 의식이 물질에 갇혀 있지 않다면 중력조차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이건 판타지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꿈을 통해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꿈속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과거의 누군가를 만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며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물질이 아니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은 존재를 자각하고 그 자각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흘러간다. 우리는 그 흐름을 마음이라 부른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현실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은 단순하지 않다. 의식의 표면 위엔 우리가 자각하는 생각이 떠 있고 그 아래엔 더 깊은 층인 잠재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잠재의식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정보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낸다. 잠재의식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자주 들은 것, 자주 느낀 것, 반복된 것을 현실로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무심코 한 말, 반복된 자기 비하, 지속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실제 현실의 기반이 되어버린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실린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더 깊이 반응한다. 충격,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은 그 순간의 정보를 곧장 잠재의식에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그 반대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믿음, 강한 의지, 선명한 이미지와 감정을 반복해서 입력하면 잠재의식은 그것 역시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내면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다. 내면을 바꾸는 방법은 반복뿐이다. 생각은 전기적 신호다.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의 회로는 그것을 익숙한 경로로 만든다. 처음엔 어색했던 말이나 감정, 이미지도 자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확실한 진실로 받아들인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 생각도 반복하면 정신의 습관이 생긴다.
그 습관은 무의식에서 작동하며 결국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루 15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되 따라가지 않는다. 그냥 바라본다. 그냥 내 생각을 구경하는 것이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마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움직임도 더 섬세하게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의식을 통제하는 연습이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생각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자각을 한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매일 밤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꿈이라는 의식의 자유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는 논리도 시간도 벽이 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만나고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며 잊고 지냈던 유년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의식의 힘이다. 고대의 성자들은 이 몽상의 세계 속에서 신성과 연결되었고 그 통로를 따라 현실 세계의 구조마저 바꾸었다. 그들은 절대자와 하나 된 마음의 상태에서 우주를 이루는 빛의 입자들을 자신만의 의식으로 다시 배열했다. 그들이 재배열한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신념이 깊을수록 그 설계는 더 뚜렷해졌고 현실은 그 믿음을 따라 바뀌었다. 한마디로 인생이라는 영화를 내 입맛대로 편집하고 방영할 수 있는 창조자가 된 것이다. 믿음이 깊고 명확할수록 어떤 기적도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내 정신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시하는 것이고, 나는 간다는 말은 내 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명령이다. 나는 몸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다. 나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창조하는 존재다. 이것이 진짜 자아의 힘이다. 진짜 자아는 창조성을 가진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씨앗은 흙 속에서 아주 작은 싹을 틔운다. 처음에는 풀잎 하나 겨우 솟아날 뿐이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이 모여 울창한 숲이 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지만 그 끝은 상상보다 훨씬 크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단 하나의 생각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의 세계다. 생각, 감정, 이미지, 가능성,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우리 말을 듣고 있다. 명령을 내리는 건 바로 나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배경이 바뀌고 장르가 바뀌고 결말이 바뀐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생각은 원인이 되고 현실은 그 결과가 된다. 생각이 달라지면 전제가 달라진다. 전제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의식은 정적인 에너지다. 생각은 그 에너지를 움직이는 동적인 진동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으로 그 생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걸 알면 이제 깨달을 수 있다. 나를 가두던 문제들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았다. 전부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바꾸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다. 어떤 인생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나는 된다는 믿음과 반복이다. 빛은 모든 자연 법칙의 기준이며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는 절대 척도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 빛처럼 조건과 경계를 초월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빛은 보이는 세계를 비추고 의식은 그 비춰진 세계를 바라본다. 빛이 있다는 건 세상 어딘가에 관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오직 의식에 달려있다. 관찰자는 그 빛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선택하며 그 선택에 따라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간다. 빛은 보여주고 의식은 해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창조가 된다. 이처럼 빛과 의식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창조의 힘이며 그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